자, 우리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아이템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뭐 완전히 딱 그 박스권에 갇혀서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약간씩 빠지는 추세잖아. 이제 이게 보면 뭐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는 부분에 분석을 많이 하면서 그럼 우리는 정치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그 86 이제 무공천 뭐 이제 자기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종로 등 세 군데 공천하지 않겠다. 네. 이걸 딱 선언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효과 없죠. 없다. 네. 이게 아니 본인 안 나간다는데 슬프겠다. 좀. 송영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그러면 뭐 총리나 장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예. 네, 당장에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나는- 의원을 5선인가 6선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안 하고 나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네. 7인회하고 좀 반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7인회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으려면 7인회는 불출마를 하겠다. 이래야 불출마. 되고 그렇지. 송영길 거꾸로지. 의원은 임명직 요직에 가지 않겠다.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한다 그러니까 이분 원래 또 대통령 하고 싶어 하시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어차피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별로 또 어떤 이상민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 네. 배가 아픈데 저기 손에다가 이게 약 바른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송영길 대표 생각은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도 이제 정치의 세대 교체를 쇄신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다른 의원들이 따라주질 않네. 그리고 뭐였죠? 총괄선대위원장? 우상호. 네. 그게 무슨 교체입니까? 그거에 내가 진짜 아침에 빵 터졌어. 그게 진짜 웃긴 게 80년대 초반에 모 학교에 학생회장 했던 송영길, 80년대 중반에 87년에 학생회장 했던 우상호. 요 정도의 세대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상호 의원도 총학생회장을 좀 늦게 해가지고 송영길 의원하고 사실상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치 교체야? 한두 살 차이 나나요? 네, 엄청난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뭔가 여러 개 하려고 하는데 또 반발도 많은 것 같고 원래 이제 송영길 대표가 딱 이렇게 치고 나가면 뭐 이제 여러 또 586원들 많으니까 그분들이 뭐 나도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릴레이로 나가줘야 되는데 네. 뭐 안민석 의원 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내가 썰어서 딱 들었는데 안 하시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 송영길 의원도 겨우 혼자 생각해서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만. 일단 지른 거예요. 일단 지른 네. 거. 그리고 혹시 이번 선거는 글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원들의 반발을 받고 사퇴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신 게 아닌가. 책임론에 벗어나기. 네네. 야 진짜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야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네. 또 송영길 대표는 이번에 또 광주 그 현장도 이준석 대표보다 하루 늦게 가지고 또 거기 욕만 먹고. 네네. 그 대표가 이렇게 자꾸 이쪽을 도와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지금 어쨌건 송영길 대표가 질러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지켜질까? 종로 무공천? 이게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알 수 없네요. 알 수 없네요. 근데 진짜 무공천 저는 사실 뭐 최근에 국민의힘도 무공천 해라 어떤 지역에는 예전에도 무공천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도 민주당 무공천 하라는 그때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그 당이 비워버린 자리, 붕 떠버린 지지층 이 상태는 선거에 어떤 혼돈을 줄 수 있다. 그럼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는 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다고 쳐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민주당 지지층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그쪽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승부를 결정지으니까 이건 좋은 그림이 아니고 그리고 무공천을 하게 되면 제가 장담 예언하는데 파란색 옷을 입고 메인 슬로건으로 민주가 들어가는 메인 슬로건을 쓰는 무소속 후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이고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그러면서 무소속인데 심지어 민주당 공천을 준비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도 다 이제 파란색 옷 입으면 되니까요. 그렇지.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가니까 서약서를 받더라고요. 나도 받더라. 예, 3월 9일까지 출마하지 않는다. 제가 민주당 무공천 때문에 제가 파란색 옷 입고 무소속으로 종로에 출마할 수도 있다. 예, 슬로건에 민주 쓰고 민주만 쓰면 뭐 얼추.
아 진짜로 슬로건을 민주 어. 당연한 상식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민주당 요거를 민주 당연한 상식 이렇게. 예, 민주 당연한 상식 쓰는데 민주당까지를 하얀색으로 쓰고 연한 상식을 이제 까만색으로 쓰고 그리고 안 보이게 잘. 유니폼은 파란색. 어. 예, 그리고 무소속을 깨알같이 쓰는 거죠. 무소속. 예, 이러면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인 줄 알고 찍어주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네, 그게 진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공천하면은 뭐 무공천하면은 사실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암암리에 조기 밀자. 아. 이거 내천이라고 합니다. 내천. 아, 내천. 공천인 정식 공천이 아닌 내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욕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더 욕 먹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해서 그냥 정당하게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린 무공천합니다. 개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민주 단원을 하는 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면 그럼 네. 또 그게 옛날에 위성정당 그 꼼수랑 비슷하잖아. 그렇죠. 열린민주당이랑 통합을 괜히 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무공천할 때 열린민주당이 후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럼 민주당이 우리 불출마합니다. 그럼 이제 열린민주당이 그렇죠. 아 그렇지 네. 이러면 되는데 합쳐버려 가지고.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누가 한 명이 탈당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아 뭐 어떤 방식으로 아마 택할지 궁금하네. 알려진 사람이 탈당해서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막 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 누구를 밀 거다. 예, 무슨 아니, 당에 누구를 밀 거다. 그러니까 무공천이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 예,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이번에 지금 세 곳 종로 포함한 세 곳은 아무도 안 나온다 무소속으로도. 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럴 가능성 없죠. 그러면 네.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놓는 게 네,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조국 사태 얘기를 다시 하자면 민주당이 거기서부터 꼬였죠.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사실 조국 사태 때 대선 주자 중에 누군가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했다면 그 사람이 당장에는 좀 불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는. 네. 근데 그러고 이제 당에도 좀 충격이 됐을 수 있고 저는 민주당이 안 풀리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180석 얻어버린 순간부터 안 풀리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건 곧 충분히 그렇지. 옛날에 여당들은 센 여당들도 150석 살짝 넘겼어요. 그렇지. 진짜 네. 180석 가까이 되고 이거는 뭐 처음 딱딱하면 있는 개운두 가는데 뭐. 네, 선거로 180석 나오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걸 이제 조국 사태를 무마시키면서 총선까지 갔던 거잖아요. 국민들이 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 차라리 그게 빨리 터져 버렸으면 민주당이 의석 다이어트를 좀 해서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소야대였으면 지금 대선도 좀 잘 풀렸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여소야대는 것 같아, 그지? 예, 책임이 좀 덜하니까 분산되고. 예, 그러면 저 민주당 정권은 처음 정권 잡았는데 일기 정권인데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였네. 아, 그럼 한 번 더 밀어주자. 그렇지. 우리가 제대로 밀어줘서 일을 네.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집권을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어쨌든 두 번 연속 집권하는 세력들의 특징은 안에서 차별화된 비주류가 부상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노무현, 뭐 박근혜, 그렇지. 김영삼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민주당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국 사태가 가장 좋은 찬스였습니다. 조국 사태 때 진짜 그때 딱 예, 반대에 서서. 그때 대선 주자 중에 누가 한 명이 나서서 반대했으면 그 사람이 당장에는 구살이 먹을 수 있는데 결국엔 떴을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대선은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근데 하긴 지금 생각해 보면 다들 유죄 뭐 정경심 유죄 다 나고 이제 네. 조국이 잘못했다는 게 다 그러니까요. 드러나 버리니까 네. 지금 굉장히 뭐 자꾸 강은 건너야 된다는데 네. 뭐 가다 가라앉는 것 같고 뭐 이런 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뾰록 난 게 이재명의 비주류 연기. 비주류 연기. 아 이재명은 비주류야. 대깨문은 이재명 싫어해.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발령기들. 그게 안 먹힌 게 조국 사태 때 이재명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조국 사태 때 이재명이 그건 아니죠? 불공정하죠? 이렇게 했으면은 확 뜨는 건데 그렇지.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국민들도 한편 그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맨날 얘기하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나서지 않았고 그때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재명 후보도 조국이 문제라는 건 알아. 까리했지. 예, 아는데 나섰다가는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참고 버텨가지고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만 받으면 대선 후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여기서 나서면 안 돼. 괜히 굳이 나섰다가 또 두드러 맞을까봐. 예,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사실 이낙연도 찬스였어요. 이낙연은 총리였습니다. 그렇지. 총리면은
대통령님 제가 여기 재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내든지 아니면은 떨려나 버리면 그렇지. 예, 그러면 이낙연이 비주류 포지션에 갔다가 슬 부상하는 수 있는 부상할 수 거. 있었지. 그리고 김부겸은 사실 뒤로는 얘기했대요. 청와대 임명하면 안 된다. 뒤로는 네, 게다가 앞으로 얘기해야지. 그게 문제다. 앞으로 얘기해야 된다. 김부겸 총리가 그게 문제야. 네. 이낙연 성대모사 비슷하다 나왔네. 앞으로 얘기를 해서 구사리를 먹고 그 대구가 지역구라서 공천 잘릴 가능성도 낮거니와 그렇지. 공천 잘리면 땡큐예요. 무소속으로 나가서 했으면 당선됐다고 김부겸. 그렇지. 그럼 맞아. 복당하면서 대선 후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럼 맞아. 근데 맞아. 아무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무도.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조국 장관 늪 뭐 덫에 네. 빠져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이번에 어쨌건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하고 10년은 기본빵이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렇죠. 진짜 단기간에 무너지더라고. 네. 그게 딱 어찌 보면 뭘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돌아선 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딱 그죠. 그때부터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뭘 해도 못 믿겠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 촛불 항쟁 2017년에 주의했었어야 되는 게 저는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걸로 무너지는 거는 박근혜 쪽만이 아닐 것이다. 사회 썩은 곳들이 릴레이 그 도미노로 무너질 그렇지. 거다. 그러면 이게 그 새누리당 쪽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분명히 후속타가 또 나올 거다. 그렇지. 그게 저는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주당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뒤틀려 버린 거죠. 그렇지. 내가 잘못하면 나를 네. 때린 쪽을 개혁해야 된다고 검찰 개혁하고 서초동에서 촛불 들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뭐 불출마하겠다. 하나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과 국회에게 장관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또 국민을 끼워 넣었어요. 이건 무슨 수작이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국민들이 저를 뽑았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장관이 국민이 추천한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연락 똑같다 너. 이게 포퓰리즘,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된 포퓰리즘. 이거 그다음 국회잖아요. 사실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소야대였으면 그리고 지난 국회처럼 차라리 민주당이 여소야대인데 다른 당 몇 개를 더 얹히면 과반이 되는 구도였으면은 그런 때는 국회에 총리 장관 추천권을 준다는 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거니까 군소정당들하고. 근데 지금은 민주당 180석이에요. 그럼 국회 추천권 주면 그냥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거겠죠.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기득권 내려놓기가 눈 가리고 돼요. 아웅이네. 네. 아, 참. 제가 사실 지난 총선 때 많이 이제 특히 친문 네티즌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요 지금도 욕 먹지? 아 지금은 안 먹, 좀 덜 먹나? 지금도 많이 먹어요. 아, 그래? 네. 근데 뭘로 욕 먹었냐면, 그러니까 의견 뭐 주장으로 욕 먹은 게 아니라 예측으로 욕을 먹은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총선 때 많이 틀렸죠. 막판에 한 총선 한 달인가 3주 남겨놓고 제가 예언하기를 민주당 145석, 많이 틀렸네. 미래통합당 130석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평론가 중에 저처럼 예언한 사람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한 게 마치 제가 민주당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다고 욕을 먹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더 좋았다. 의석이 그렇게 나오면 민주당은 집권한다. 다음에 또 집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180석이 뜨고 막 저한테도 야 김수민 이제 총선과 함께 그렇지. 김수민은 골로 가. 미디어에서 사라지는구나. 저렇게 예언 틀린 놈을 누가 받아주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내가 뭐라 했냐. 이제 당신들은 어때셨어요? 180석 다음은 침묵입니다. 그냥. 자 오렌지 페퍼민트님, 김수민 평론가님 화이팅. 대선까지 계속 나오시죠. 대선 이후에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나올 거지? 왓수다는 대선 이후에도 가는 거죠. 아, 그럼요. 이게 지금 우리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대선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먹거리를 찾아야지. 자 이제. 대선 지나면 지방선거 아닙니까? 아, 지방선거. 시사평론가 중에 지방의원 출신 여기 있네 또. 보수의 김병민, 진보의 그렇지, 김수민, 쌍민 두 명밖에 쌍민으로. 없습니다. 병민이도 그때 되면 좀 여유 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김병민 씨는 그래도 중앙정치로 가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지방자치 해설은 단독, 단독으로 김수민 독점으로 다 먹겠네. 네. 자 우리 김현철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댕댕님, 이건 뭐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재명, 박정희 경상도에 집중 투자,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켰다. 뭐 그런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크리스 최님은 아까 보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나 아마 김수민 평론가 네.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거에 자꾸 현혹 좀 안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합쳐서 이게 문제인가봐. 최강욱 의원. 네네. 야 이분 이것도 이게 선거 때 나오는 이게 제일 센 망언 노인비야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노년층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네. 청년층은 화풀이 지지를 한다. 그럼 이제 욕을 먹잖아.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욕 먹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이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 말꼬리 잡지 마. 내가 못 틀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꼬리로 날 치니까 자꾸 잡지. 왜 치냐고요 꼬리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 제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 이런 게 카운터 펀치 아닌가? 이분 왜 그렇죠. 거기 또 합당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재명 후보가 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가 지기를 바랄 겁니다. 왜? 왜냐하면 다음 총선은 민주당이 어쨌든 불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그렇지, 이겼어요. 그렇지. 180석까지 올라갔어요. 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지는데도 규모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 저는 잘못하면 진짜 두 자릿수 이상 나온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예,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2024년 총선은 민주당이 저 맞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저 지경으로 해놓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또 그러면은 개판쳐. 안 봐주죠. 안 봐주고 아마 또 사실 대통령이 돼도 사법 네. 리스크들은 그대로 있을 거고. 그렇지. 네. 그리고 국민들의 비호감도 너무 높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는 민주당 진짜 이재명 정권이 되면 민주당 80석 80석 정도도 봅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안 되겠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더 떨어지 80석 이하일 수도 있다. 근데 그나마 당에 이재명 존폐가 걸리겠네. 그때.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지면 음. 뭐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음.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방적인 건 아니기 한쪽에다 때문에 쏠아주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백래시도 일어나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뭐 마음에 안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치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민주당이 확 쏠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120석까지는 내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의원들이 그래도 많이 안 주네. 120석. 저는 이번 어차피 민주당이 너무 저는 개판을 쳐놔가지고. 2024년 총선은 진짜 국민의힘에서 제2의 박근혜 같은 게 안 안 나오는 터지고. 이상은 저는 민주당은 진다. 제1당 절대 안 된다. 예, 과반은 물론이고 제1당도 절대 안 되는데 이제 120석이냐 80석이냐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민주당이 안 이번 되는 게 나을 대선에서 수도 있다. 지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그렇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돕는 것 같은 의원들 꽤 많더라고요. 네네. 또 하긴 이재명 후보가 또 워낙 또 비호감도 높고 그 안에서 또 친문하고 갈등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냥 아니 제가 뭐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깔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것만 했네. 우리 다음번에는 좀 우리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 최강욱 의원 또 이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그렇지. 여기 아들에게 다 엮여 있잖아 여기. 허위 문서를 발급한 근데 업무 방해범이죠. 그렇지. 여기도 사실 빼도 박도 못해. 네. 물론 여기야 뭐 금고 이상형이 안 나오면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그럼 뭐라 그러려나?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투명 인간일 가능성. 뭐냐면 조국 투명 전 인간. 장관 아들이 이게 되게 웃긴 게 최강욱 의원이 어. 조국 전 장관에게 일을 가할 겁니다. 왜?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인턴 증명서를 16시간짜리 증명서를 끊어줬거든요. 끊어줬는데, 그거를 조 전 장관이 어. 자기 컴퓨터로 위조를 한 거예요. 시간을 좀. 368시간으로. 많이도 했네. 네, 그 16시간. 정도면 근무야. 예, 그럼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겉으로는 조국이랑 동지인 척하지만 저 새끼 저거 16시간 끊어준 걸 368시간으로 못 풀렸다가 다 걸리고 지금 둘 다 작살나고 이거 뭐냐. 그래도 뭐 네. 조국 전 장관 뭐 그쪽 편을 해가지고 지금 뭐 국회의원도 되고. 네. 이제 그러고 지금 뭐 어쨌건 네모나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어쨌건 언론에 알려주고 그래서 그 즐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장 나쁜 그 습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개돼지로 생각하더라고. 네네. 딱 전형적인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사람들 대중들 국민들한테 비호감으로 비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야 근데 18시간에서 많이도 바꿨네. 그렇죠. 나 그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게 16시간 냈다가 16시간도 뻥 아니야? 뻥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법무법인 청맥에서 어. 조국 전 장관 아들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 투명인간설. 그렇기 때문에 투명 인간이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투명인간. 그리고 이제 투명인간이 조국 무죄 전 나온다. 장관 딸은 점퍼. 그 순간 이동하는 사람. 조 전 장관 딸은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을 때 방배동에서 카드를 결제합니다. 그 거의 어벤져스 그 급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점퍼.
점퍼. 예, 그래서 제가 가끔은 조 전 장관 가족을 잘못 건드렸다. 딸은 점퍼, 아들은 투명인간. 어벤져스급인데. 예, 잘못하다 진짜. 예, 좀뭐 저희 우리 이재명 후보 얘기하면서 파타야 얘기하는데 파타야 이제 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더 무섭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때문에. 네, 초능력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재밌네요. 자, 우리 벌써 그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설 명절 있잖아요. 저희가 설 명절 때는 요 회사가 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저희 둘에다가 저는 또 나와야 되네요. 나오지 또 네. 나와야지. 그 말 많은 애 하나 더 나옵니다. 말 많은 애 김태형까지 나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생방송 다시 할 거고요. 저 구정 연휴, 그러니까 설 연휴에 이제 저희 이제 2월달에 개편하는 그 내용들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지나서 봬요. 안녕. 네, 복 많이 받으세요.